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2일 진행하기로 했던 부천시 광역소각장 협약식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부천시는 이 주민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가세해서 일방적인 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쓰레기 처리에는 공감하지만 타 지역의 쓰레기까지는 들여올 수 없다는 입장인 건데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강인 부천 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그리고 부천 YMCA 이사로 있는 최진우 환경생태 박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천시가 협약식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건 건데요. 이번 협약식 연기와 관련해서 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 전달받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시장과 시의원들 간담회 내지는 설명회를 하겠다는 정도까지가 있었고 22일자 아마 오전 오후로 당을 바꿔서 한번 자체적인 모임을 했던 것밖에 없고요. 저희 단체한테는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식적인 전달은 없었습니다. 22일에 협약식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시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라는 예, 말씀이세요. 늘 이게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와의 커뮤니케이션 전혀 전달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이 협약식이 두 번째 연기된 겁니다. 사실 1월 중순에 주민 설명회가 한 차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충분한 그 설명이 되진 않았던 거잖아요. 설명회는 아니었고요. 저희들은 설명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회란 이름이 아니고 간담회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된 거고요. 네. 그 당시에는 시에서 특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당위성,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걸로 끝인 거죠. 거기서 어떠한 의견이 수렴되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더더욱이나 시에서 요구하는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도 우리는 거부한다. 견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가 기존 현장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평택을 가서 보고 그래서 그거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일단 일방적으로 가서 보고 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갔다 오신 거죠. 지난달에 있었던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는 서로 시와 주민들 간의 일방적인 의견만 주고받았던 자리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부천시도 중단이 아니라 무기한 연기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은 취소된 게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한 건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광역소각장이 아닌 단독 소각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부천이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광역소각장이 아니더라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광역소각장이 효율적이라는 시의 설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피시는 겁니까? 전제부터 저희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을 증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도 우리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천시의 현 지금 쓰레기 소각 발생량이 일일 한 300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인구가 82만 명에서 지금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점차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또한 이제 대장 신도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지난번 이제 쓰레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광역화뿐만이 아니라 자체 증설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논의를 통해서 해보자. 즉 그리고 부천시는 아시다시피 300톤짜리 2개를 설치하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다 정말 쓰레기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300톤 추가로 하고자 한 곳에다가 만들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증설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총 공사비를 7,700억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7,700억에 드는 근거를 달라. 네.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들이 낸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할 게 아니라 한번 봤냐? 7,700억이 정말로 들어가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공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렇죠. 전혀 확인이 안 전혀 확인이 안 되는 된다라는 거죠. 설명이세요. 얼마 전에 이 부천의 일부 시민단체들 연합인 부천시민연대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는데요. 지금 시민단체 입장은 어떤 건가요, 박사님? 네, 얼마 전에 부천 시민연대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소통 부족과 정책 방향 둘 다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광역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설명회도 아니고 단 한 차례의 어떤 간담회 정도만 치렀을 뿐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진행하려면 여러 차원에서의 어떤 쓰레기 감량 정책, 자원순환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에 관한 어떠한 토론회도 없었고 그에 대한 설득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부족한 소통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 광역 소각장 자체가 그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부천 시민 전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일방 통행식으로 이렇게 많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천 시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뭔가 이것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고 앞으로 이제 이런 협약식을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지금 부천시에 맞서서 함께 나서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 자체도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대장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이제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규모의 소각장을 만들어내야 하고 문제는 이렇게 광역 소각장을 만들어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인천 계양 신도시에 또 다른 소각장이 생기게 되죠. 인천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계선은 여전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협박이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2016년도에 강서구가 똑같은 논리를 댔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도 만약에 이곳에다 광역화를 안 하면 바로 인근에 지어서 우리 대장동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런 논리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논리인데 근데 지금 논리는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는 게 주민 간담회에서 시에서 설명한 예상 부지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한 300-400m 떨어진 그 서운 산단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서운 산단에 이게 들어서겠습니까? 저희 부천시가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운 산단에 들어선다고 하면 아마 계양구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말 그대로 주민을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소위 두리공원 내에 이제 소각장을 건설하는 이야기, 또 더더욱이나 부평과 계양을 함께하는 북부 광역 소각장 논의가 지금 인천 자체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을 봤을 때 현재 거론되는 그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설사 그 자리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러려면 반경 2km 내의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환경에 큰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걸로 저희들한테 소위 협박 아닌 협박을 할 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설 가능성이 적은 부지를 대면서 그렇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나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계양 신도시에서도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어차피 마찬가지 환경 영향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좀 세간의 질문과 부천시 입장에 대해서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정의롭지 않은 질문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정의롭지 않다. 네, 인천시가 이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도시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광역 소각장의 여러 곳과 매립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계양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 독립 선언과 어떤 관련이 있나 보면 사실 쓰레기 독립 선언이 아닌 거죠. 인천시 계양구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시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하는 인천광역시가 부천이 인천 옆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천이 되게 조그마한 도시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동네인데 이런 기초 지자체에다가 쓰레기를 넘기겠다고 하는 것이 좀 발상이 잘못되었고 인천광역시 스스로 어떤 뭐 주권 포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향후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삼자 협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쓰레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수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쓰레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먼저 훼손한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계양구의 쓰레기 소각장은 당연히 계양구 자체적으로 입지를 검토해서 적당한 곳에 그 부지를 선정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계양 신도시가 된다면 당연히 인근 지자체에 좀 영향이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충분한 환경 협의를 해야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인천시의 쓰레기 자체 처리 원칙에 대한 그 선언을 네. 스스로가 부정하는 게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지적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요, 보다 좀 근본적인 이야기,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쓰레기는 계속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 이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일회용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갖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정보를 취합해 보면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시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같이 호응해 줘야 되는데 이 호응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건가를 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쓰레기 전수조사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즉 쓰레기 발생된 거에 대해서 거기에 과연 이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수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뭐 연자제라고 하는 비판도 받는 동단위 책임을 둬서 아예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에는 쓰레기 발생된 곳을 아예 수거하지 않는 극단의 정책까지 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극단의 정책은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부천시도 20년 전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네. 삼정동에서 대장동으로 옮기는 시점에 그 당시 쓰레기 발생량 1일 600톤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쓰레기 조사 성상을 분석해 본 결과 줄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물 쓰레기 줄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연탄재 이게 없음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톤 규모로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시의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분리수거와 그다음에 재활용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놓고 거기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만 소각, 처리하는 이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 부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논의들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저희 단체가 세 번째 주장했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민관의 따뜻한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면 저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천시 차원에서 좀 행정적으로, 환경행정적으로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부천시 어떤 자원 순환 정책 또는 이제 광역 소각장 건설 정책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감량에 대한 정책이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부천시 관계자한테 일일이 뭐 소개를 받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되게 야심차고 비상한 행동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개 공무원들이 뭐 선언을 하고 앞장선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실제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광범위한 어떤 시민운동이 필요하고 행정의 어떤 야심차고 비상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부천시 시청사만 가더라도 일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계획을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부천시는 이 친환경 시설로 만들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죠. 하남이나 평택 등으로 주민들 견학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직접 다녀오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여기다 하지 말라. 이건 님비 현상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네네. 저희 대장동 주민들이 주장했던 것은 저희가 그동안 20년간 여기다 있어 왔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시나 이런 데서 얘기하기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 다이옥신도 제대로 안 나오고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주민 편익 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 우리는 역설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야, 그러면 딴 데로 옮겨라. 다른 지역에 이런 주민 편의시설 없는 곳으로 정말 아무 문제가 없대는데 이걸 왜 굳이 여기다 짓느냐. 다른 데로 옮겨다 줘라. 여기다 뭐 공원 만드는 거, 대장동은 아시다시피 다 주변이 다 공원입니다. 말 그대로 전부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에요. 네네. 굳이 거기다 공원 만들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내심적으로는 저희 대장동의 주민들을 옮기기를 원하고 그러나 또 오정동 주민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곳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현대화해서 정말 제대로 된 소각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마도 동의하지 않을까.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앞으로 부천시가 어떻게 소통해 나갈지가 참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쓰레기 정책에 대한 자기 선언을 분명히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부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협조 안 하지는 않는다. 즉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입지선정위원회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입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양 발생량을 추계해서 거기에 적당한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광범한 토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정말 당혹스럽게 서울신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주민협의체가 가동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어요. 언론에. 근데 정말 말씀드리지만 11월 25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얘기하고 단 한 번도 회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소통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가 전혀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시 행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거는 다반사잖아요. 이런 문제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시가 어떻게 소통해 나가는 게 올바른 건가요, 박사님? 뭐 지금 사태를 봤을 때는 모든 이 해결의 여지는 장덕천 부천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시 행정과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부천시 공직자의 태도에 엄청난 불만과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네. 그 고압적인 태도, 그다음에 행정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그런 또 합의를 구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 것은 지금 뭐 일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어떤 항의에도 지금 끄떡이 없는 그런 철옹성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부천시 공직자가 시장님에게 미션을 받았는지 아니면 부천시 공직자가 시장님을 조종을 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선출직 시장이 전면에 나서줘야 되는데 뭐 답을 정해놓고 풀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지금도 신뢰 관계도 파탄되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씩 뭐 풀어놓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합의해 나가고 하면서 뭔가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첫 출발의 전장을 좀 열어주셔야 되고 이런 것이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려면 부천에 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나 민간 협치 기구가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네. 다시 한번 가동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지나치게 뭐 시설이나 어떤 재정 문제로만 한정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좀 더 거시적으로 부천시 전반적인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박사님 짚어주시지요. 지금 이제 부천시가 얘기하는 것이 친환경 시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가 주장한다고 해서 친환경 시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만 멋지게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입지 선정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친환경 행정이 필요해요. 친환경 행정이 없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부천시가 지금까지 꾸렸던 방식이 이런 환경 처리 기술 만능주의와 뭔가 재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부천시가 바로 좀 주민들과 잡아야 한다. 함께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터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역 소각장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반대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